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배달 생활을 책임지는 호박 공부마 팀입니다.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배달비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배달비가 날로 비싸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소비자 적정 배달비가 2,000원인 반면 실제 배달비는 약 3,000원으로 배달비 지불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 업체와 음식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배달료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업체 입장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배달앱 광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배달비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개인들이 배달비를 아껴보려는 노력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를 통해 같이 배달할 인원을 모아서 배달 공구를 하기도 합니다. 쿠팡이나 당근과 같은 기업에서도 배달 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싼 배달비라는 문제와 배달 공구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배달 공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 호박 공구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박 공구마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배달 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팀은 백엔드 3명, 프론트엔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은주님은 API 연동을 담당하시고 태원님께서는 엑시오스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지호님께서는 JPA 및 ERD 매핑을 담당해 주셨고 건희님께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AWS를 통한 배포를 담당했고 또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화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인데요. 해당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공구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면 되고 이 리스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먼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는 이름이나 이메일과 같은 필수 정보들을 기입을 하여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는 바로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시 사용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여 주면 됩니다. 로그인한 이후에 참여하고 싶은 배달 공구 페이지로 들어가서 페이지 중간에 있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달 공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여한 인원이 모집 인원이 모두 다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마감 시간이 완료가 되면 참여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팅방이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결제와 주문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직접 게시글을 올리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방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서 게시글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픽업받을 장소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나 주문할 음식점의 URL, 참여할 인원, 마감 시간, 추가 사항 등을 작성한 후에 작성해주면 게시글이 올라갑니다. 이어서 개인 기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가 사용한 AW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개인이나 회사가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실물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온프레미스와는 다르게 개인도 인프라를 쉽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호박공구마 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저희 백엔드 팀에게 비교적 익숙한 AWS를 사용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JWT나
오오스 적용, 그리고 좀 더 복잡해진 서비스 로직 구현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짧은 개발 기간 동안 핵심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AWS를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EC2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한 개의 인스턴스만 사용을 했고 한국 내에서만 제공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리전은 서울로 설정을 하였고 가용 영역 같은 경우도 한 개로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RDS를 따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RDS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쪽 정적 웹페이지 배포를 위해서는 S3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유저가 적다고 판단을 하여서 기본적인 설정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저가 증가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게 될 때에는 인스턴스의 수를 증가시키고 또 로드 밸런스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될 때 서비스가 막히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을 현재는 한 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한 개 이상으로 늘려서 한쪽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DB 접근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접근 기술인 JDBC와 JPA에 대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JDBC와 스프링 데이터 JDBC, JPI와 스프링 데이터 JPA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술들입니다. 당연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았습니다. JDBC, JPA, 마이바티스는 데이터 접근 기술입니다. JDBC와 JPA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표준 사양이며 스프링 데이터 JDBC와 스프링 데이터 JPA는 JDBC와 JPA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표준 사용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SQL 중심 기술과 객체 중심 기술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QL 중심 기술은 JDBC 스프링 데이터 JDBC와 스프링 데이터 JDBC와 그리고 마이바티스가 있는데요. 이 SQL 중심 기술이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SQL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JPA와 스프링 데이터 JPA는 객체 중심 기술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해 SQL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자바 객체를 SQL 쿼리문으로 자동으로 변환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접근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주제를 선정했을까요? 저희 서비스에서 매핑 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배달 공구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배달 공구를 위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이 게시물 작성한 작성자도 멤버이고 이 게시물을 보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멤버이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연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과 멤버의 관계가 작성자일 때는 1대 N, 그리고 만약에 멤버가 참여자일 경우에는 N 대 N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멘토님께 조언을 얻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게시물 작성자도 참여 중 한 명이므로 N 대 N 관계인 멤버와 게시물 사이의 참여자 엔티티를 상성하여 같이 관리하되 작성자와 참여자 신분을 타입으로 구분하여 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깔끔한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멤버와 게시물 사이의 정확한 관계가 한눈에 유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수정, 삭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 테이블에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작성자와 참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각각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 멤버의 프라이머리 키를 각각 참여자 테이블과 게시물 테이블에
이제 foreign 키로서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 게시물의 권한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술에 대한 깊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희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네.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스프링 시큐리티 파트를 맡은 김건희입니다. 네. 네, 스프링 시큐리티는 스프링 MVC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과 인가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자바의 표준 보안 프레임워크인데요. 저희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인증과 인가를 해줄 수 있는 보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저희는 우선 JWT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JWT는 제이슨 웹 토큰의 약자로 구성은 세 가지, 아래 보시듯이 헤더, 내용, 서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헤더에는 암호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토큰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내용 안에는 어떤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명에는 그 개인 고유 식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JWT 동작 방식은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은 보안 키와 토큰을 생성해줘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토큰을 다시 반환해 준 뒤에 헤더에 사용자에 대한 아까 내용과 고유 식별자인 사인 부분을 넣어서 이제 웹에 보내주면은 웹은 그 토큰에 이 사람이 요청한 사람과 맞나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응답을 해줍니다. JWT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 다음으로 저희는 오어스2를 하였는데요. 오어스2는 우리가 뭐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등 이제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편리하게 로그인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는 기능을 이야기해요. 오어스2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오어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떤 구조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개선을 시켜서 워스 1.0A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좀 핵심 요소만 뽑아서 만든 게 워스 2이기 때문에 워스 2가 워스의 각종 기능 중에서 가장 진보되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워스 2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워스 2를 통해서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카카오 로그인 OS API를 처음 사용해봐서 좀 제대로 좀 알고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시오스는 브라우저 Node.js를 위한 프라미스 API를 활용하는 HTTP 비동기 통신 라이브러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통신을 쉽게 하기 위해 아작스와 더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에는 패치 API가 있지만 프레임워크에서 아작스를 구현할 때 엑시오스를 쓰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패치를 쓰지 않고 엑시오스를 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이 두 기술의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시오스와 패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치 API는 네트워크 요청을 위해 패치라는 메서드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Node.js의 실험적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엑시오스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로 CDN 혹은 npm이나 yarn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설치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엑시오스는 브라우저 혹은 Node.js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피처와 엑시오스는 모두 프라미스 기반의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네트워크 요청을 하면 이행 혹은 거부할 수 있는 프라미스가 반환됩니다. 이 기술을 실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엑시오스를 사용할지 404 또는 415 등 클라이언트 오류 문제를 잡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간결한 코드를 위해 커스텀 훅과 다수 API를 다룰 때 리덕스와 미들웨어로 좀 더 쉽게 요청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려고 하였지만 게시물 작성 페이지 및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화면과 기능 테스트가 한 퍼스트 응답 자체를 받지 못하여서 기능 구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러를 해결하는 데 빠져 정작 심도 있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보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I란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정의된 명세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API 호출이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 능력이 필수 역량으로 꼽히고 있어 API 활용과 오픈 API를 이용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단은 다양한 분야로 오픈되어 있는 API 및 공공 API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 생활 정보, 지도 정보 등등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활용되면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등 서비스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API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호박고구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지도 API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카카오 지도 API 부분은 카카오 디벨로퍼스라는 지금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지도에서 제공하는 각 기능, 다양한 API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도 API에 들어가 보면 소스와 활용할 수 있는 키를 공유해 줍니다. 매뉴얼에 맞게 코드를 활용하면 지도에 오버레이도 할 수 있고 로드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회고를 진행했었는데요.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흥미로웠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GitHub를 사용함으로써 버전 관리와 협업에 용이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완성해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좋았던 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결합도를 낮출 수 있는 DI를 사용하는 코드를 많이 적용하지 못하여서 백엔드 쪽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했었고요. 그리고 구현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비교적 깔끔하지 못했던 코드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반적인 코드, 그리고 좀 구체적인 코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았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했던 것만큼 완성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러 핸들링으로 인한 시간 지체가 생각보다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 기능인 게시글 포스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당 에러 해결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후 작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정 관리가 비교적 느슨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일자가 아니라 발표 일자를 완성 시점으로 설정하다 보니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 난이도가 있습니다. 카카오 웹 API 등 처음 접해보는 기술 구현이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연동 계획이 일정보다 지연됐다는 점인데요.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핵심 기능인 게시글 포스트 쪽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크로스 체크를 상시적으로 진행을 해서 핵심 기능의 문제가 초반에 발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느슨했던 일정 관리 같은 경우는 개발 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최대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난이도 같은 경우는 구현이 비교적 용이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구현한 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기능 구현을 배치해서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연동 계획이 일정보다 지연됐다는 것은 최종 발표일 전까지는 수시로 연동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상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일정 세분화와 진행 척도 파악을 통해서 일정 조율을 중간중간에도 이행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난이도와 일정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중반일지라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일정 같은 것들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 기술에 대한 사전 조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난이도를 파악한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개선점을 도출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프로젝트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